7부 제1장 하루에 1시간 더 일하는 비결. 왜 걱정을 예방하는 방법을 다루는 책에서 피로를 예방하는 내용을 쓰고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피로는 종종 걱정을 낳거나 쉽게 걱정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어떤 의학도라도 피로가 신체적 저항력을 떨어뜨려 약한 감기는 물론 수백 가지 종류의 질병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정신과 의사라도 피로가 감정적 저항력을 떨어뜨려 두려움과 걱정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기에 피로를 예방하는 것은 곧 걱정을 예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걱정을 예방하는 법이라고 했다면 사실 그건 너무 가벼운 표현이다. 에드먼드 제콥스는 그보다 더욱 나아갔다. 제콥슨 박사는 시카고 대학 임상생리학 연구소 소장을 지내며 이완에 관해 2권의 책을 썼다. 점진적 근육 이완과 몸을 이완하라가 그것이다. 그는 수년간 의술의 이완을 접목시키는 것에 관한 연구를 지휘해왔다. 그는 완벽한 이완의 상태에서는 그 어떤 신경적, 감정적 반응도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곧 이완된 상태에서는 걱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 피로와 걱정을 예방하는 첫 번째 규칙이 있다. 자주 쉬어라. 몸이 피로를 느끼기 전에 쉬어야 한다. 휴식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뭘까? 피로는 놀라운 속도로 쌓인다. 미국 육군은 반복된 실험을 통해 수년간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젊은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1시간마다 10분씩 군장을 내려놓고 쉬었을 때 더 잘 행군하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뒤로 미국 육군은 병사들이 1시간마다 10분씩 쉬도록 하고 있다. 당신의 심장도 육군만큼이나 똑똑하다. 당신의 몸으로 하루 종일 혈액을 내보내는 심장의 노동 정도는 화물기차 한 칸을 채우는 것과 맞먹는다. 심장이 24시간 동안 쓰는 에너지는 석탄 20톤 분량을 1m 높이로 들어 올리는 데 쓰는 에너지와 맞먹는다. 그리고 심장은 그 놀라운 강도의 노동을 50년, 70년 아니 90년이나 계속한다. 그러고도 심장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뭘까? 하버드 의대의 월터 B. 캐논은 이렇게 설명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장이 쉼없이 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의 수축 뒤에는 반드시 휴식하는 시간이 뒤따릅니다. 1분에 평균 70회를 뛴다고 하면 심장은 24시간 중 9시간만 일할 뿐입니다. 심장의 총 휴식 시간을 더해보면 하루에 15시간이 나오지요. 세계 2차 대전 중 윈스턴 처칠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나이를 지내면서도 매일 16시간씩 일했다. 해마다 대영 제국의 전쟁을 지휘하면서 말이다. 가히 놀라운 기록이다. 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매일 아침 11시까지 침대에서 신문 기사를 읽고 명령을 내리고 전화를 돌리고 중요한 회의를 진행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침대로 돌아가 다시 1시간을 잤다. 그리고 8시쯤 저녁 식사를 하기 전 다시 2시간을 잤다. 그는 피로를 회복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사전에 피로를 예방했다. 그가 자주 쉬었기 때문에 매번 자정을 지난 늦은 시각까지 생기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었다. 창의적이었던 존 D 록펠러는 2개의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쌓으면서도 98세까지 장수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가장 주된 이유는 물론 그가 장수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매일 정오에 30분간 낮잠을 자는 습관에 있다. 그가 사무실 소파에 누워 낮잠을 청하는 동안에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전화를 연결해주지 않았다. 다니엘 W. 조슬리는 그의 훌륭한 저서 왜 피곤한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휴식은 치유다. 단 5분의 짧은 낮잠에도 사전에 피로를 방지하는 충분한 치유의 힘이 있다. 야구 거장 코니 맥은 오후 경기 전 낮잠을 자지 않는다면 5회쯤이면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 5분이라도 낮잠을 잔 뒤라면 하루에 2경기를 뛰는 더블헤더의 상황에도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엘리너 루스벨트에게 어떻게 하면 백악관에서 보낸 12년의 세월 동안 진을 빼는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군중 앞에 서거나 연설을 해야 할 때면 의자나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20분간 휴식을 취했다고 알려주었다. 최근에 나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기실에서 진 오트리를 인터뷰했다. 세계 로데오 챔피언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 진 오트리다. 그의 대기실에는 야전 침대가 마련돼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오후 저곳에서 공연 중간에 1시간씩 낮잠을 잡니다.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을 때는 큰 안락 의자에 누워 매일 20분에서
30분씩 휴식을 취하고는 했지요. 그러고 나면 엄청나게 기운이 났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엄청난 에너지와 지구력이 언제든 원할 때 잠드는 습관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나는 헨리 포드가 80세를 맞기 직전에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가 얼마나 생기 있고 건강해 보였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에게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앉을 수 있을 때 절대 서 있지 않고 누울 수 있을 때 절대 앉아 있지 않습니다. 현대 교육의 아버지 호레이스만 역시 나이가 들며 같은 습관을 만들었다. 안티오크 대학의 총장을 지내는 동안 그는 주로 소파에 몸을 뻗고 누워 학생들과 면담했다. 나는 할리우드의 영화 감독인 잭 처톡에게도 비슷한 기술을 전파했다. 그리고 그는 이 기술이 기적처럼 효과를 가져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금 MGM의 가장 유명한 감독 중 한 명이 되었다. 그가 몇 년 전 처음으로 찾아왔을 때 그는 영화사의 단편영화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 당시 매우 지쳐있던 그는 강장제, 비타민, 약물 등 모든 걸 시도해 보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매일 휴가를 내라고 말했다. 어떻게? 그의 사무실에서 몸을 뻗고 누워 휴식을 취하며 작가들과 회의를 하라고 말이다. 그로부터 2년 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리치료사 말에 따르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편영화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면 항상 잔뜩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아있고는 했지만 이제는 회의 중에도 소파에 누워 있답니다. 20대 때보다도 더 건강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은 하루에 2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지만 피곤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방법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 당신이 속기사라면 에디슨이나 샘 골드윈처럼 사무실에서 낮잠을 잘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신이 회계사라면 소파에 누운 채로 상사와 재무제표에 관해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작은 도시에 살고 점심시간에 집에 들를 수 있다면 식후 10분 정도는 낮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른다. 조지 C. 마셜 장군이 바로 그렇게 했다. 전쟁하는 동안 미군을 지휘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그는 정오면 휴식 시간을 가졌다. 당신이 50세 이상이 되었고 낮잠을 잘 시간이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면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생명보험에 가입하라. 요즘 들어 부고가 더 자주 갑작스럽게 전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게다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이 남긴 보험금으로 더 젊은 연인을 만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만일 점심시간에 낮잠을 잘 수 없다면 최소한 저녁 식사 전에 1시간이라도 누워있는 것도 좋다. 하이볼보다 더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5,467배 더 효율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5시간, 6시간, 아니 7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거기에 1시간을 더할 수 있게 된다. 왜일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저녁 식사 전 1시간 동안 낮잠을 자고 밤새 6시간을 잔다고 해도 총 7시간을 휴식하는 셈이다. 이 방법은 8시간을 쭉 이어 자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좋다. 육체 노동자가 충분한 시간을 휴식한다면 그는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된다. 프레데릭 테일러는 베들레헴 스틸 컴퍼니에서 과학적 관리 엔지니어로 일하는 동안 이 사실을 증명해냈다. 그는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대략 12.5톤의 선처를 적재 화차에 실을 수 있고 낮 12시면 기력을 다 소진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는 곧 피로를 유발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한 뒤 노동자들이 하루에 12.5톤이 아닌 47톤을 옮길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들이 하루에 4배나 되는 일을 하면서도 피로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테일러는 슈미츠라는 일꾼을 선별해 그가 스톱워치에 맞춰 일하도록 요구했다. 슈미츠가 일하는 동안 그의 곁에는 시계를 든 사람이 서서 이렇게 말해주었다. 자, 이제 선철 하나를 들어 올리고 걸어가세요. 지금은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다시 걸으세요. 이제 쉬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슈미츠는 다른 사람들이 12.5톤을 옮기는 동안 혼자서 하루에 47톤을 옮겼다. 그리고 그는 프레데릭 테일러가 베들레헴사에서 머무는 3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했다. 슈미츠가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피곤해지기 전에 휴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는 1시간에 26분을 일하면서 24분을 쉬었다. 일하는 시간보다 휴식 시간이 더 길었음에도 남들보다 더 많이 일했던 것이다. 헛소문은 아닐까? 결코 아니다. 프레데릭 윈슬로우 테일러의 저서 과학적 경영의 원칙에서 직접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미 육군이 그랬던 것처럼 자주 휴식하라. 당신의 심장처럼 피곤해지기 전에 휴식하라. 그러면 매일 하루 1시간을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다.